7시 5분입니다.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제이스 에듀의 제이입니다. 퍼미션이 필요하다고요, 레코드를? 그런가요? 그럼 제가 레코드를 해서 나중에 드리도록 할까요?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놨군요. 죄송합니다. 지금 학부모님 한 분께서는 지금 오디오 세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자, 제이세이드의 제이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때문에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여러 부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히 지금 현재 그 11학년 학생들, 현재 11학년 학생들의 대학 입시가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3월 SAT 시험부터 이제 줄줄이 취소가 됐고요. 지금 5월 시험, 6월 시험 SAT까지 취소가 됐고, 이제 그 컬리지 보드에서는 SAT를 온라인으로 치르겠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 제목은 이제 코비드-19의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잡았고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컬리지 어드미션 리퀘어먼트, 그다음에 GPA, ACT, SAT 테스트 스케줄, 그다음에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 그다음에 SAT나 ACT requirements가 어떻게 웨이브가 될지, 그다음에 탑 랭킹 유니버시티들은 어떤 그 태도로 이 코비드-19을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학들이 맞이하고 있는 그 파이낸셜 프로블럼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입시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JCEDU 세미나에 그 오신 학부모님들은 이 테이블을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커먼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발표를 하는 그 대학의 그 거의 모든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포메이션 중에서 섹션 C가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이 섹션 C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는지에 대한 정보인데 그게 보시면 아카데믹과 난 아카데믹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카데믹 부분에서는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 이 부분은 얼마만큼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클래스 랭크는 학년 석차, 그 다음에 아카데믹 GPA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 GPA이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zed test score는 ACT, SAT 스코어입니다. 이 샘플로 보여드린 것은 그 Northwestern University의 admission requirements고요. 보시다시피 얼마만큼 어려운 수업을 들었는지, 그 다음에 그 학년 석차, 그 다음에 GPA, Standardized Test Score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ssay, 그다음 Recommendation, 그 다음에 Extracurricular Activity들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중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위에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들 중에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영향을 받는 것들을 제가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그 rigor of secondary school record가 영향을 받겠죠. 아무래도 AP가 이 어려운 수업 중에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랭크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학생들이 만약에 letter grade를 받지 않고 pass fail grade를 받을 경우에는 이제 그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요. GPA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tandardized test score는 아무래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시험들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난 아카데믹 부분에는 extracurricular activity, 그 다음에 talent ability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extracurricular가 거의 대부분 지금 취소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volunteer work나 work experience는 그 다음에 그 역시 영향을 받겠고 모든 액티비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level of applicants interest, 학생이 대학에 난 이 대학에 합격시켜주면 꼭 갈게라는 그 인터레스트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그것도 지금 현재 많이 그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GPA인데 다행히 일리노이는 그 ISB죠. 일리노이 주정부 교육부에서 레터 그레이드를 주라고 학생들한테 레터 그레이드를 주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A부터 F까지였는데 이번 세메스터는 A부터 I입니다. fail은 없고 incomplete.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듣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주는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있는 교육부에서는 패스 페일로 하라고 그랬어요. 패스 페일은 A부터 D까지가 패스, 그 다음에 F만 페일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D까지 학생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들의 변별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PBS 뉴스를 보면 밑에 그렇게 나왔죠. Pass fail grade may help students. 그러니까 학생들을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벌써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입시보다 조금 늦게 되는 거죠. 올해 대학원 입시를 주목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의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레터 그레이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요번 세메스터, 그러니까 요번 2020년 스프링 세메스터도 반드시 레터 그레이드를 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면 하버드도 자기네 학부 학생들한테 패스 페일 그레이드를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네 의대를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레터 그레이드를 갖고 와라. 그래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서 졸업학년, 그러니까 지금 대학 4학년이겠죠. 대학 4학년들은 패스 페일 그레이드가 아니고 레터 그레이드를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변별력이 없다는 것도 대학들이 알고 있는 거고, 단 변별력이 없으니까 우리 대학에서 좋은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레터 그레이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스 페일 그레이드를 받는 주들을 부러워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좀 성적이 B가 한두 개 있거나 뭐 C가 어쩌다 있거나 하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레터 그레이드를 받는 것이 좋고요. 레터 그레이드에서도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코비드-19 이전의 점수에서 더 떨어질 수 없으니까 학생들한테 최대한 GPA를 많이 올리도록 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AT 스케줄에 대해서 아마 알아보겠습니다. SAT는 아시다시피 3월 시험부터 일리노이는 캔슬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일부 사립학교들은 3월 시험을 강행한 주도 있어요. 그래서 3월 시험은 일부 주는 취소가 됐고 일부 주는 강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5월 시험, 6월 시험은 컬리지 보드에서 미 전체를 캔슬했습니다. 전 세계를 캔슬을 했죠. 그리고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치르는 어세스먼트 테스트도 4월 시험, 4월 14일에 계획된 것도 물론 취소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되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5월에 보는 AP 테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컬리지 보드에서는 AP 테스트는 객관식은 다 빼버리고 주관식 에세이 쓰는 부분만 따로 빼서 45분 동안 시험을 보고 전 세계가 동시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험 문제가 유출돼서 돌아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같은 과목은 같은 시간에 보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오픈북이고 오픈노트고 모든 기기들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AP는 뭐 사실 대학에 그렇게 많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많이 캔슬이 됐기 때문에 SAT에서는 6월 시험 6월 시험이 취소가 됐고 그 다음에 8월서부터 12월까지는 매월 시험을 칠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매월 시험을 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원래는 8월, 10월, 11월, 12월 시험이 4번이 있는데 9월 시험, 9월 26일이든가요? 9월 시험을 한 번 더 더해서 9월 시험까지 해서 총 5번을 칠 수 있게 했고요. 만일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at home SAT 테스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T는 일단은 2월 시험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4월 시험은 캔슬이 됐습니다. 근데 취소라기보다는 ACT에서는 6월 13일로 연기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아직 6월 시험, 7월 시험을 등록하라고 프로모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AT 시험에 대비해서 ACT는 지금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CT 컴퍼니 프레지던트의 얘기를 따르면 자기네들이 시험장의 모든 플로우 플랜을 다 확인을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저께 치러진 홍콩 대학 입시 시험 사진을 보면 거리를 약 6m 이상 학생들과 띄워놓고 강당에서 시험을 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ACT도 지금 SAT가 취소된 시장을 넘겨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6월 시험, 7월 시험은 ACT는 강행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스케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봤어요. 지금 SAT가 특히 이제 많이 취소가 됐고요. ACT는 한 번 취소가 됐고 6월 시험, 7월 시험 강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팬데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강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이거에 따라서 그 가장 먼저 마감이 되는 조기 전형,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스케줄도 영향을 받게 될 거라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코넬 유니버시티의 부부총장인가요? 프로보스트가 원래 부총장인데 코넬 유니버시티의 바이스 프로보스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무래도 틀림없이 EAED, Early Action이나 Early Decision 스케줄은 연기가 될 거다.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네들이 대학에서 5월 1일 혹은 6월 1일까지 컬리지 데이에 몇 명의 학생들이 실제 대학에 나타나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다. 그거 이후에 자기네들이 얼리 액션과 얼리 디시전의 데이를 정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연기가 될 거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섣불리 얘기를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자기네들 올해 신입생들, 그러니까 내년 올해 신입생이죠. 가을 학기에 프레시먼들이 되는 신입생들이 몇 명이 실제로 자기네들이 학생들로 받느냐에 따라서 EAED 스케줄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젝트 테스트는 많은 학교들에서 일단은 웨이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거는 점수를 제출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점수를 아예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서브젝트 테스트를 블라인드로 하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이 코비드-19 사태에 오히려 더 가속이 붙어서 서브젝트 테스트는 많이 리퀘어 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점수를 내는 게 좋으냐 안 내는 게 좋으냐 사실은 좋은 점수면 반드시 내는 게 좋지요. 대신 일단은 테스트 블라인드라는 점수를 아예 안 보겠다라는 학교 중에 이제 MIT가 있고 코넬이 있고 하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스케줄이 예년 스케줄입니다. ACT도 그렇고 SAT도 그렇고 1년에 7번씩 시험을 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10월 시험까지 치고 나면 10월 31일 밤 11월 1일까지 그 조기 전형이 마감이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예정이냐 하면 SAT는 3월 시험, 5월 시험, 6월 시험이 캔슬이 됐고요. 그 다음에 September 9월 시험을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ACT는 여태까지 한 번 시험만 취소가 되고 6월 시험, 7월 시험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는 많은 시험을 추가로 더 집어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 EAD가 아무래도 한 달 정도 밀리지 않을까. 어떤 전문가들은 12월 1일이 될지 아니면 12월 15일이 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에서 그 정도로 밀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온라인 테스트예요. SAT 온라인 테스트. SAT가 4월 15일 날 그 6월 시험을 공식적으로 취소함을 밝히면서 만약에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 이게 큰 전제 조건이죠. 이 상황이 계속될 경우는 8월 시험부터 at home 테스트를 치르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시험 모두 온라인 테스트로 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맞서서 ACT도 역시 다음날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20년 올해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스프링부터는 온라인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그 리모트 프록터링 그러니까 원격 시험 감독이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SAT를 주관하는 컬리지 보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이 웹캠과 카메라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웹캠과 카메라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소음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의 그 움직임을 잡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가능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온라인 프록터링을 하는 시험들을 보면 그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장면을 녹화하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그 한 명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감시를 하는데 얼마만큼 그 잡아낼지는 모르겠고요. SAT에서는 아무래도 그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쓸 것 같기는 한데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치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방지를 할지는 조금 미지수죠. 사실은 SAT나 ACT나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 시험 감독을 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 답안지의 답들이 어떻게 배열이 되는지, 어떤 문제는 맞고 어떤 문제는 틀리는 거에 따라서 이 학생이 실력으로 하는지 운으로 하는지 아니면은 치팅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밖으로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는 온라인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SAT와 ACT 모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ACT, SAT 점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학교들을 지금 여기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보다 사실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많은데 이 리스트의 특징을 보시면 그 탑 랭킹 리버럴 아트 컬리지들은 있어요. 윌리엄스 컬리지나 에머스트 컬리지는 최상위권 리버럴 아트 컬리지고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1위서부터 12, 15위의 그 큰 규모의 대학들은 지금 전혀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그 종합대학들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학교들은 30위권에서 40위권 대학들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툴레인이나 그다음에 케이스 웨스턴이나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다음에 노스이스턴 유니버시티 같은 학교들은 상당히 빠르게 리퀘어먼트를 웨이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점수가 없어도 자기네들 대학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탑 랭킹 유니버시티 말씀을 드렸지만 예일을 보면 지금 저희가 예일 웹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 시켜놓은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일은 모든 학생들이 ACT, SAT를 치는 것을 요구하겠다. 그 다음에 예일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은 sufficient opportunity를 그러니까 충분한 기회를 가질 거라고 자기네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웨이브할 계획은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반드시 치고 그 점수를 제출을 해야 우리는 어플리케이션을 받겠다라고 예일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외에 스탠더다이즈 테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브젝트 테스트나 AP나 IB나 뭐 이런 것들은 옵셔널이기 때문에 원래 옵셔널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수는 나중에 내고 싶으면 내도 된다. 그러니까 즉 탑 랭킹 유니버시티들에서는 ACT, SAT 점수를 아직은 받겠다라는 얘기죠. 평년과 같이. 그 다음에 어제죠. 어제 코넬에서 퍼스펙티브 스튜던트들한테 이메일을 돌렸습니다. 이메일을 뭐라고 돌렸냐면 이 이메일 제목이 자기네들은 ACT, SAT 점수를 웨이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이 이메일을 들여다보시면 다시 뭐라고 나와 있냐면 not adopting test optional admission policy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점수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점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자기가 공부를 잘한다. 혹은 네가 코넬에서 공부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ACT, SAT 점수를 내는 것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 밑에 부분이 가장 그 문제가 된다고
죄송합니다. 문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코넬은 ACT나 컬리지 보드에서 보내온 그 프로포설을 잘 봤는데 at home 테스트는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그거가 얼마만큼 액티브한 정확한지 아니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자기네들이 검수를 못 했기 때문에 아직은 자기네들은 can't yet be validated as an indicator of college success. 그러니까 그 온라인 테스트를 통해서 학교에 온다 하더라도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점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큰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가을 학기에 계속 이 상황이 이어져서 시험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온라인 ACT나 SAT 점수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예일이나 코넬 이런 학교들 지금 이런 조건들이 최상위권 대학 1위서부터 약 20위까지의 대학들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Early Action, Early Decision인데 지금 그 루시도라는 사람은 그 USC,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그 Associate Dean인데 Enrollment Service, 그러니까 학생들을 뽑는데 그 부학장이죠. 부학장인데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조기 전형은 불공정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사람들을 써서 그 인포메이션 많이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일찍 점수를 받는 아이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다 없애고 싶다라는 게 이제 그 USC의 그 부학장의 얘기인데 이 US News and World Report를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좋은 학생들을 빨리 그리고 ED는 아무래도 장학금의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학생들을 빨리 뽑고 싶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외 없이 모든 대학에서 EAED의 중요성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스케줄이 지금 타이트하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과연 그 대학들에서 ACT, SAT 점수를 웨이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안 내도 지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학생들한테 좋으냐. 예를 들어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는 재작년부터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점수를 내지 않고 싶으면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은 점수를 냈고요. 예년에 비해서 SAT 평균 점수가 15점이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acceptance rate는 7.2%에서 5.9%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죠. 많은 대학에서도 작년, 재작년에 합격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0.몇 % 정도 떨어졌거든요. 특히 그 5위 안에 탑 랭킹 대학에서는. 근데 테스트 옵셔널 폴리시를 하고 나서 학생들을 뽑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asier to apply, not easier to get admitted. 그러니까 점수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지원하기 쉽지만 다만 합격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테스트 옵셔널은 테스트 블라인드가 아니다. 점수를 안 내도 된다는 거지 점수를 내지 말라는 아니거든요. 점수를 내면 점수는 반드시 보게 돼 있고 점수를 낸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떤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ACT 성적이 잘 안 나오는 학생인데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상황에 이제 그 ACT 점수를 웨이브 해주는 학교가 생겼으니 그 ACT를 웨이브 해주는 데다가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만류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ACT를 점수를 안 낼 경우에는 대학에서 다른 정보들을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클래스 랭킹입니다. GPA보다도 더 중요한 게 클래스 랭킹이죠. 예를 들어서 UIUC, 얼바나 샴페인의 경우에는 운동을 하는 학생까지 포함을 해서 상위 50%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입학 기준을 볼 때 각 고등학교에서
상위 50%에 들지 않은 학생을 뽑지를 않았어요.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뽑지를 않았어요. 운동선수를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랭킹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탑 랭킹 유니버시티들에서는 클래스 랭킹을 발표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먼 데이터셋에 클래스 랭킹을 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래스 랭킹을 표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1위서부터 약 20위까지를 살펴볼 대학들 중에 발표하는 데를 살펴보면 운동선수 특기생들을 포함해서 10%를 넘어가는 학교는 거의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랭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GPA가 똑같이 5.0이어도 5.0이 5.0, 4.0이 4.0이어도 100점을 받고 A를 받는 학생과 90점을 받고 A를 받는 학생은 차이가 많이 나요. 똑같은 GPA를 갖고 있어도 클래스 랭킹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어떻게 SS 될지는 학교 마음이겠죠. 죄송합니다. 너무 앞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니까 너무 재미없네요. 자, 다음은 각 대학에서 지금 financial problem들을 심하게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University of Michigan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냐면 내년 그러니까 2021년 학기가 끝날 때가 아니라 올해 2020년 12월까지 아무래도 적자가 400밀리언에서 1 빌리언 그러니까 1조 2천억이죠. 2천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그러니까 각 주 그 하원 상원들을 모아놓은 그 도와주기 위한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각 대학들의 상황을 살펴본 게 있는데 대학에서 지금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비는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게 이제 University of Wisconsin 같은 경우에는 78밀리언을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지금 대학들을 상대로 수업료 반환 소송을 제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대학에서 지금 그 아무래도 파이낸셜 프로블럼이 커지기 때문에 뭐 hiring freeze나 furlough 이런 것들로 아무래도 좀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다 보면 학생들도 돈을 다 내는 학생들을 뽑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학생들도 지금 크게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워지기 있기 때문에 retention rate 그러니까 재등록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 3분의 2 정도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했던 1차적으로 원했던 대학, 지망했던 대학에 합격을 하고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고 멀리 떨어지지를 않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고 비싼 학교를 다닐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어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탑 랭킹의 비싼 대학들은 좀 지원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70% 정도의 대학 그 시니어들 12학년들이죠. 대학이란다. 고등학교 12학년들은 이 팬데믹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펩사는 다운 2%라는 얘기는 그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을 포기하고 있는 현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커뮤니티 컬리지들은 아무래도 일반적 전통적인 학생들보다는 그 직장에 다니거나 하는 비전통적인 학생들이 많은데 그 드롭 레이트가 2자릿수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들이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ACT, SAT 점수, 그 다음에 시험이 취소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GPA와 클래스 랭킹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앞에서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컬리지 투어들이 다 취소가 됐죠. 대학을 방문을 못하게 됐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생겼고,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모두 취소가 됐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반드시 SAT, ACT 스코어는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웨이브를 해주고 없어도 우리 학교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황의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 그런 학교로 몰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게 되면 지원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합격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CT, SAT 스코어는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SAT는 6월까지 취소가 됐고요. ACT는 6월 시험, 7월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만약에 6월 ACT 시험을 치르고자 하면 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Good GPA와 클래스 랭크가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e-learning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에 게임하고 자고 그다음 공부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하는 숙제와 공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싶어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숙제를 열심히 하고 빨리 내고 잘 해서 내면 성적과 GPA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e-learning을 통해서 열심히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열심히 하면 아무래도 성적이 많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GPA는 반드시, 그 다음에 클래스 랭크는 반드시 높게 유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12시에 일어나도 학교 안 가니까 괜찮아, 그러지 내비두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express interest to college and universities,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을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죠. 얘를 뽑아주면 우리 학교에 올까?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똑같이 SAT, SAT, ACT 점수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근데 한 학생은 우리 학교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우리 학교 웹페이지를 들어와 본 흔적도 없어요. 그리고 다른 학생은 학교 웹페이지도 열심히 들어와 보고 컬리지 뷰짓도 부모님하고 같이 했고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컬리지 비즈를 한 학생들을 뽑을 확률이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학생은 뽑아주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아무 관심을 표현하지 않은 이 학생은 뽑아줘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뽑으면 우리 학교 올 학생들을 뽑겠죠. 근데 지금 컬리지를 방문을 해서 투어를 할 수가 없으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웹페이지를 가셔서 반드시 신청을 하십시오. 그 virtual visit나 아니면은 virtual online information session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나와서 이렇게 막 혼자 떠들고 설명을 해요. 그거를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지 마시고 반드시 대학 웹페이지에다가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하시면 이메일을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이메일에 있는 링크를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대학들에서 그 웹페이지에 있는 쿠키라는 것을 보고요. 이 학생의 아이디, 그 다음에 IP 애드레스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IP 어드레스에서 어떤 이메일을 쓰는데 그 학생이 우리 웹페이지에 어느 페이지에 몇 분간 머물렀다가 다 나와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세션을 해도 어느 학생이 어느 IP를 통해서 들어와서 몇 분 동안 우리 얘기를 들었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학생 이름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다음에 학교 정확하게 기입하시고 그래서 받은 이메일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들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대학에서 학생들의 그 액티비티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버추얼 캠퍼스 투어도 마찬가지예요. 되도록이면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반드시 신청을 해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이메일에 뭐 그 픽셀 하나나 두 개를 통해서 그 웹페이지 하나 두 개 정도를 인베드 해 놓을 수 있거든요. 숨겨 놓을 수 있고 그 숨겨놓은 정보로 어떤 학생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친구들한테 뭐 이런 링크를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지 마시고요.
이메일 반드시 신청하고 이메일로 신청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기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 이름 정확히 기입하시고 버추얼 투어를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게 인트레스트를 대학에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하나 더는 온라인 인포메이션은 보통 그 메인 캠퍼스에 있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각 대학, 특히 큰 규모의 대학들은 각 지역별로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어드미션 오피서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궁금한 점을 이메일로 질문하고 나는 이런 학생이다라는 걸 어필을 해주고 관계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해주세요. 그 관계가 유지가 돼야 나중에 만약에 웨이트리스트가 걸리고 다른 학생들하고 그 학생의 웨이트리스트가 똑같이 걸려 있을 상황에는 그 어드미션 오피서, 특히 리저널 어드미션 오피서가 강하게 주장할 수 있어요. 얘는 나랑 몇 달 동안 줄곧 커뮤니케이션을 해오던 아이다. 얘를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어드미션 오피서가 강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미션 오피서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시큐리티인데 이거는 참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지금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일부 주에서는 소규모 주립대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주지사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약 중국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이 4분의 1 이상 줄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유학생의 숫자가 현재 줄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대학들이 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크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대학에 있을 때 한 학생이 500명 학생이 줄으면 그 1년에 5 밀리언 이 주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준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첫 번째, 그 다음에 특히 사립대에서는 풀페이 하는 학생들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립대도 옛날에는 어떤 학생들이 인스테이트든 아웃 오브 스테이트든 특히 인스테이트에서 그 학비를 조금 내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주정부에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립대를 들어갈 때 싸게 들어갈 수 있었던 반면 주정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페이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힘든 문제죠. 그 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인데 이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지금 밖에서 하는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다들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인홈, 앳홈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인터뷰를 하게 되는 학교일 경우에는 거의 100%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팬데믹 때 스테이 앳 홈 오더가 떨어졌을 때 너는 집에서 뭐 했니라고 물어볼 텐데 그거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보다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 그 시간을 이용한 인홈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필요하겠고 만약에 메디칼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나중에 메디칼 대학원에 지원할 때 틀림없이 인터뷰에서 물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하는 것이 좋고요. 그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컴피티션들이 많이 있죠. 뭐 리터처, 온라인 아트 익스비션이나 온라인 퍼블리케이션이나 온라인 콘서트도 있고요. 이커머스 웹페이지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것도 가능한데 신발 파는 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신발을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신발을 모아서 몇백 불짜리 신발을 모아서 또 인터넷에서 대팔고 하는 거를 이커머스를 자기가 빌드업했다고 그래서 대학에 작년에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건 임팩트가 없고 슈세일즈 말고 다른 엔터프레너십 같은 거는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카운슬링 디렉터 분은 밑에 보시면 큐레이터를 다운타운에 있는 뮤지엄에서 6년 이상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일리노이 주정부 그랜트 리뷰였어요. 그 예술 그랜트 리뷰였고 주정부에서 이제 펠로우십 받아서 그 다음에 온라인 커머스도 3년 이상 하셔서 저희 디렉터 분한테 실장님한테 연락을 하시면 지금 이런 정보들은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장님 홍보해 드릴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스케줄 매니지먼트.
EAD가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지금 6월 시험, 7월 시험, 6월 시험 SAT가 취소가 됐고요. ACT도 강행하겠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니어들은 스케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한번 그 리뷰에서 드리겠지만 스케줄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봄학기에 원하는 학교를 찾아놓고 SA를 시작을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름방학 동안 SA와 함께 ACT, SAT를 공부하고 가을 학기에 시험이 열리게 되면 가을 학기에 ACT, SAT를 집중해서 칠 수 있도록 SAT, ACT만 남겨놓고 다른 준비들은 미리 끝내놓도록 하셔야 돼요. 대학에 들어갈 때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너무나 많은 거를 가을 학기에 다 밀어놓을 수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탑 랭킹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은 11학년 1학기 이전에 원하는 ACT, SAT 점수는 받아놔요. 저희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11학년 1학기 끝나기 전에 ACT, SAT 점수는 받아놨어요. 그래서 이번 팬데믹에 ACT, SAT로는 많은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저희 학생들은. 근데 아직까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은 학생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CT, SAT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준비를 좀 일찍 시켜주세요. 가을 학기가 시작을 한 이후에 ACT, SAT와 함께 컬리지 에세이 쓰고 어플리케이션 쓰고 그다음에 엑스트라 커리큘러 정리하고 레코멘데이션 받고 이걸 모두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대학 설치 끝내시고 그다음에 에세이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을 학기 시험이 열리면 시험을 최대한 시팅을 적게 해서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t home, in-home extracurricular로 다른 extracurricular를 빌드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하고 프레시먼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ACT, SAT 스코어를 웨이브해주는 학교가 어떤 학교는 올해 1년 동안 아카데믹 사이클 동안만 웨이브를 하겠다. 어떤 학교는 3년을 웨이브를 하겠다 그래요. 3년을 웨이브를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1학년, 그러니까 9학년 아이들까지 영향을 받겠죠. SAT, ACT 점수를 안 낼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위권, 40위권 학교들은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렇기 때문에 ACT, SAT는 일단은 공부를 시켜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학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9학년, 현재 10학년, 여름방학 지난 이후 말고요. 그래서 지금 9학년, 그 다음에 10학년 친구들은 최대한 ACT, SAT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GPA, 클래스 랭크, 이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e-learning이고 선생님들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숙제는 나중에 내지 이렇게 되면 클래스 랭킹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집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t home extracurricular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9학년 학부모님들, 10학년 학부모님들은 트랙 해주세요. 저희가 이 정보를 저희 웹페이지에 계속 올릴 거예요. acceptance rate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웨이트리스트는 올해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합격을 할 것 같아요. 웨이트리스트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시고 저희가 또 정보를 드릴 테니까 저희하고 관계를 저희 웹페이지에 오셔서 계속 관계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평년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은 일반적으로는 ACT, SAT는 11학년 첫 번째 학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11학년 끝날 때까지 서브젝트 테스트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썸머 12학년 시작하기 전까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 다 끝내고 그리고 11월 1일 전에 EAED 지원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스케줄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ACT, SAT는 12학년 첫 번째 학기까지 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올 봄 시험들이 많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그 고등학교 카운셀러들이 11학년 2학기까지 시험을 치지 말라고 지도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학년 2학기 전에 치면 학교 ACT, SAT 에버리지가 떨어져요. 왜 그러냐? 안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11학년 2학기 치라고 많이들 어드바이스를 하죠. 그거를 따르는 학생들은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시험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학년 첫 번째 학기까지 아무래도 ACT, SAT를 치게 될 것 같고, 최대한 빨리 컬리지 어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시작을 해주세요. 컬리지 애플리케이션 에세이를 시작을 하려면 원하는 학교 리스트를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상향 지원하는 학교, 그다음에 자기 점수에 맞는 그 타겟 학교들, 그다음에 안정 지원하는 학교들 세 그룹으로 나눠서 반드시 학교 수 리서치를 일주일, 2주일 내내 끝내고 그거에 따라서 에세이 프롬프트를 각 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고 에세이 준비를 반드시 지금 시켜주세요. 2학년 봄방학, 아니 여름방학이죠. 여름방학, 그 다음에 12학년 첫 학기에 그것까지 할 여유는 틀림없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2학년 첫 학기에 ACT, SAT를 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준비를 일찍 시켜주세요. 저희 학생들한테는 제가 어제 주니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내내 주니어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빨리 준비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EAD는 12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이제 서머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머리고요. 제가 오늘 반드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주니어 학생들은 그 에세이 빨리 일찍 준비시켜 주세요. 저희가 예년 봤을 때 탑 랭킹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보통 한 15개에서 20개 정도 대학을 지원하는데 에세이를 많이 쓰는 친구들은 보통 70개까지 써요. 그거를 그 12학년 1학기 때 ACT, SAT를 같이 준비하면서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에세이 준비 일찍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10학년, 현재 9학년 친구들은 ACT, SAT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클래스 랭킹 반드시 올려주세요. 클래스 랭킹이 왜 중요하냐면 캘리포니아는 패스페일이기 때문에 그 GPA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클래스 랭킹을 가지고 GPA를 대신할 가능성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클래스 랭킹이 중요하니까 클래스 랭킹 반드시 올려주시고요. 이제 그게 저희 발표의 끝이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얼굴을 안 보고 하면 되게 지겹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름 썸머 캠프는 예정대로 6월 8일 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상황으로는 온라인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약간 쉐이드 해놓은 부분은 피직스,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클래스들이 준비가 됐는데 저희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 선생님들도 온라인으로 액티비티를 여름방학에 하기 때문에 클래스가 아직 셋업이 안 됐어요. 시간이 아직 셋업이 안 됐어요.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 수업을 해주시겠다는 거는 셋업이 됐는데 시간이 셋업이 안 돼서 약간 막아놨고요. 그 다음에 저학년 친구들은 제가 올여름에는 가르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11학년, 10학년 그 학생들 ACT, SAT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총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썸머 캠프 스케줄은 이렇고요. 자, 이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